안녕하세요. 법대로 만들어 천개의 법무사입니다. 제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오늘 제목은 계약서 특약사항은 명확하고 상세하게입니다. 법률 행위가 계약서, 합의서, 각서 등 처분 문서로 작성된 경우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법률 행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습,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릅니다. 선량한 풍습,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을 임의 규정이라 하고 이와 다른 내용의 의사 표시를 하더라도 이는 자유이고 유효합니다. 예컨대 거주자는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를 지는데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이익을 얻는 자, 즉 양도인인 매도인이 이를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등의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 특약사항에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라고 적은 경우 이는 유효하고 현실에서도 자주 있는 일입니다. 한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입니다. 선량한 풍습,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을 강행규정이라고 하고 이를 어긴 경우 계약은 무효입니다. 예컨대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특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매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매도인 A와 매수인 B가 X주택에 관한 매매 계약을 하면서 매수인 B가 잔금을 치른 즉시 이전 등기가 없어도 B는 X주택의 소유권자가 된다고 정했더라도 이는 무효이고 B 앞으로 X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B는 소유권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법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등 처분 문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사항을 정할 경우 그 특약사항을 명확하고 상세히 적지 않아 발생한 분쟁을 소개합니다. 나 매도시와 이 매수시는 2023년 10월 10일 나시 소유 충북 진천군 농망리 100번지 답 980제곱미터를 9억 4천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에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라고 적었고 매매 대금이 지급된 후 이 시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졌습니다. 그 나 매도시는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9천만 원을 납부하였으나 관할 세무서는 이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나씨에게 추가로 가산세를 포함한 1억 7,525만 원을 부과하였고 나씨는 이를 납부한 후 이 씨에게 자신이 납부한 금액을 달라는 약정금 청구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1심은 문헌 후 특약에 따라 매수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며 나 매도시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제2심은 이 농지가 감면 대상이라는 전제하에 특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이 매수시는 추가 세액을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나 매도시의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나 매도시의 상고에 따라 대법원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 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에 있는 의사가 어떠한지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표시 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헌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헌대로 의사표시의 전제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특히 문헌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헌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하단에 기재된 특약사항은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것이고 그 문헌의 객관적 의미는 이 사건 농지 매매로 인하여 나 매도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이 매수가 부담한다는 것임이 명백하다. 이 사건 매매 계약서에 이 매수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가 나 매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이 된다는 전제하에 나 매도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라는 내용은 없다. 이 매수는 필요에 의해 먼저 나 매도에게 농지의 매도를 제한하였고 나 매도가 이 매수에게 매수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전제로 토지를 매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매수는 나 매도와 매매 계약의 조건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에 관한 내용을 협상하고 특약사항을 정하기에 이르렀다. 농지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농지 소재지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이 정한 지역에서 8년 동안 거주하여야 한다.
이 매수는 매매계약 협상 과정에서 공인회계사의 조언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특례 조항의 요건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농지 양도에 따른 나매도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세무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이는 이 매수 임의에 따른 것이다. 이 매수는 이 농지를 이 매수는 이 농지의 매도를 제한하기 위해 농지의 부동산 등기부상 주소로 나 매도를 찾아가기도 하였는데 이 등기부에는 나 매도가 2016년 5월 19일 서울에서 충북 진천군 나무리 1번지로 주소를 이전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나 매도가 특례 조항 중 8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나 매도가 이 사건 특례 조항에서 정한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할 경우와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세액의 차이는 약 1억 7천여만 원에 이른다. 따라서 이 사건 특약사항은 나 매도가 이 사건 특례 조항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매로 인하여 나 매도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이 매수가 부담한다는 내용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나 매도가 특례 조항에 따른 감면 대상이 된다는 전자에 나 매도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만을 이 매수가 부담한다는 의미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처분문서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특약사항을 적을 때 얼마나 꼼꼼히 정확히 상세하게 적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